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유의 홍란지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섭외력 어떡할 거예요? 오늘 제가 모신 분이 무려 네, 2024년 오늘의 우리만화상 수상작 세화 가는 길을 그리신 한혜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이자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재미유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 그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정말 꽃이라고 하실 수 있는, 네, 대표적인 작가 교수님, 한혜연 교수님께서, 네, 친히 이 재미를 방문해 주셨어요. 네. 요즘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예,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실 텐데, 어떠세요? 어, 방학만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방학만 기다리면서. 네, 맞아요. 학생들이랑 똑같아요. 그쵸. 방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개학 때가 되면, 왜 벌써? 왜 방학이 언제 끝났지? 맞아요. 이런 것들은 저만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다행히도 많은 교수님들이 같은 생각을 해주셔서 위안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뭔가 누추한 곳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혜원 교수님을 항상 교수님으로 뵙다가 가끔 옛날 만화책들을 다시 꽂아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럴 때마다 아, 그치. 내가 정말 엄청 뵙고 싶어 했던 작가님이랑 내가 같이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게 가끔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성공한 덕후라고 아세요? 성덕. 네. 예. 아, 나 진짜 성덕 됐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면서 제가 하는 일이 되게 뿌듯해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저도 만화의 날 행사 같은 데 가끔 갔을 적에 저쪽 멀리 앉아 계시는 원로 만화가님을 네. 보면 내가 정말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 그때 알았던 아, 그 옛날 작가님들 옆에서 보면은 아, 저 작가님들이 옆에 있다니라는 느낌으로 그쵸, 볼 때가 그쵸. 많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런 분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만화를 즐겨왔던 이런 만화가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함과 함께, 네, 인생 잘 살았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 오늘 특히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우선 저희가 그 세워가는 길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워가는 길을 연재를 하셨을 때 꽤 오래전인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지금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카카오 페이지에 여튼 막 이렇게 들락거리다가 교수님이 연주하신다. 이거를 알아차리고, 연주 언제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연주가 들어가신 거예요? 라고 한번 여쭤본 기억이 한 2년 전? 예. 그쵸. 그 정도 그렇죠. 됐죠. 2, 예.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코로나 직후부터 음, 이제 준비를 시작해서 언제부터 이제 2022년 2020년이, 네. 2년부터 이제 시작을 시작했죠. 하셨죠. 정식으로. 그러니까 2020년쯤부터 준비를 차차 예. 시작하신 거고요. 정식으로 2021년부터 아마 준비를 하고 음, 21년 초부터 준비해서 음. 런칭된 거는 22년.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작품을 좀 해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 만드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계기가? 계기는 없었고 음. 거북이 북스의 강인선 사장님이 예 강요하셔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학교 일도 그렇고 네. 장편 연재를 한 지가 꽤 오래돼서 음, 주로는 단편 위주로만 간간히 작업했는데 네. 아무래도 장편은 부담스러워서 고사를 했었는데 계속 전화를 하셔서 어쩌다 보니 세이브를 쌓고 있었습니다. 진짜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들고 싶은 작품이 없는데 갑자기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게 만화를 구상하다 보니까 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뭔가 만드셔야죠 하는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만들까? 이거 만들까? 라는 생각까지 미치신 거예요.
조금 자신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음. 장편에 대한 부담도 네. 있었고, 게다가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했었고, 음. 왜냐면은 맨 처음에 그게 사찰 음식이, 그러니까 K푸드 관련된 이제 지원 사업을 위한 이제 그걸로 이제 K푸드로서 K푸드의 하나로서 사찰 음식을 네. 제안해 주신 건데, 음. 제가 사찰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음. 해서 고사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강요를 받다 보니 나라면 할 수 있을지도 라는 느낌? 오, 와. 저는 애초에 그냥 사찰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줄 알았어요. 한 20년쯤 전에 더 그냥 아주 조금씩 그냥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레시피라든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아는 정도, 아주 약간 아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K푸드에 관련된 웹툰을 지원해주는, 웹툰을 만들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예, 그 K푸드 중에서 사찰 음식을 다루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고, 예. 그리고 20년 전부터 조금씩 알아왔지만, 장편 연재라고?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연재까지 하시게 된 예. 거네요. 그래서 세이브 15화까지 쌓고 나서 잠깐 여유 있을 때 이제 다시 또 사찰에 가서 배워보고 다음 시즌 이어갔어요. 와, 사찰에까지 직접 가셨던 거예요? 예. 와, 와, 이 탐구 정신. 너무 잘 모르니까. 와, 대단하시다. 원래 그러면 절에도 자주 다니셨나요? 아니요. 정말요? 예. 종교인도 그러니까 불교를 믿지는 않고 아주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고향이 이제 속리산 근처. 그러니까 고향에 내려가면은 가끔 속리산 법주사에 네, 올라가는 네, 네. 정도? 예. 그 정도. 와, 이거 세워가는 길 애독자님도 깜짝 놀라실 만한 일 아닙니까? 네. 원래 이렇게 사찰 음식에 정말 조예가 깊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관심 있어서 레시피 찾아보시고, 그리고 절에도 매번 가시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셨고,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네, 사찰 음식 만화를 그리셨다니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시는 분들이 보살님들, 공보살님이나 아니면 운전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너무 생동감이 넘쳐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주치신 분들이 이 캐릭터로 나오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역시 작가님들은 모두 천재였어. 이럴 때마다 가끔 그 지망생들이 그럼 대체 어디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렇게 멋진 캐릭터들을 만드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현실감 있고 그 현실 안에서 뭐 감동을 전해주는 이런 캐릭터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 하고 되게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냥 깊이 빠져서 생각하다 보면은 그냥 하나씩 주변 인물들에서 여기서 조금 따오고 저기서 조금 따오고 이제 그런 느낌. 주변 인물이요. 주변 인물도 있고 아니면 뭐 상상 속에서 이 캐릭터라면은 이렇게 행동하겠다. 그다음에 사찰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올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게 진짜 전방위로 다 레이더망을 뻗치시는 거군요. 레이더라기보다는 그냥 평상시에 보고 듣던 것들이 아마 쌓이다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변인들의 관찰? 그냥 그게 뭐 유심히 관찰이라기보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말투를 쓰는 주변인들, 내 가족, 그리고 또 사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스친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쌓여서 어느 순간 어떤 캐릭터를 만들려고 곰곰이 고심할 때 그것들이 하나씩 쌓여진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와, 그러면 이 내공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다 갖고 있으실 거예요, 아마. 진짜요? 예, 다만 이제 그거를 꺼집어내는 연습.
연습을 조금씩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연습법이 매우 궁금할 것 같지만 그건 좀 뒤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세화 가는 길에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계기를 여쭤봤는데, 여기에서 또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잖아요. 왜 처음에 볼 때는 세화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세화잖아요. 그래서 세화가 어딜 가나? 음, 라는 생각을 그냥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 세화가 가는 길에 세화사가 있더라고요. 예. 이 라임, 이 운율, 네, 이거 의도하신 건가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세화인가요? 아니요. 음. 볼이랑 탈이. 보리랑 고양이. 딸이 고양이, 슬플 때 다가와주고, 예. 화가 났을 때도 다가와주는, 그것도 너무 저는 인상적이어서 저 캡처했었어요. 음, 이 고양이들이 다 그 마음을 알아서 위로해 주려고 혹은 좀 가라앉히라고 오는 거였구나. 근데 실제로도 고양이를 굉장히 많이 키우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보리랑 타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고양이들도 있으세요? 보리 같은 역할을 하는 고양이는 있었어요. 예. 제 그럼, 두 번째 고양이. 그 위안을 음, 많이 받으셨겠네요. 근데 저는 T라서 아, 슬퍼하는 일이 그다지 없는 편인 것 같은데, 예, 아, 친구들이 이제 슬픈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음, 유독 이제 그 고양이는 사람을 잘 안 따르는 고양인데 음. 이상하게 슬픈 친구들이 오면은 옆에 가서 앉거나 아니면은 등에 가서 이제 어머, 붙이고 있다거나. 어머,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 T가 내린 결론은 사람이 슬퍼지면 따뜻해진다. 그래서 아, 고양이들이 옆에 간다. 라고 결론을 진짜 내렸습니다. 틱적인 사고시네요. 음, 그치. 슬프고 눈물을 흘릴 때 이 얼굴이 뜨거워지잖아요. 귀도 예, 빨개지고 예. 뜨거워지고. 어머, 음,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F는 이해할 수 없는 감성이지만 설득됐습니다. 그렇죠. 네. 와, 신기하다. 그럼 보리도, 그 작중의 보리도 그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그럴지도. 싶어서. 네. 그러면 타리가 좀 궁금하네요. 타리는 고양이는 이제 그런 고양이는 없었는데 음. 이제 그런 카오스 무늬 고양이가 사실은 되게 순한데 사진만 찍어두면은 되게 화나 보이고 되게 무서워 아, 보이고 하품만 해도 되게 무서워 보이기 때문에 네. 왠지 화를 내는 사람하고 이제 케미를 붙이면 괜찮지 않을까 오, 하는 느낌으로 오. 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음. 그냥 볼 때와는 다르게 유난히 화가 난 것 같으니까, 예, 뭔가 이 둘이 연관이 있는 음, 것 같다. 재밌어요. 저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사실 저는 모든 동물을 다 약간 두려워하는 편이거든요. 음, 네, 근데, 이런 식의, 막 그 반려동물이 있으면 정말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마음이, 예, 느껴져서, 여기까지 의미가 있었어. 라면서 캡처를 음, 해뒀던 네,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공보살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네, 공보살림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예.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끌벅적하지 않으시고 전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시고 늘 음식도 너무 잘 만들어 음. 주시고 뭔가 서툴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그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 공보살님이 약간 하나영 교수님 뵙는 듯한 느낌? 왜냐면 저 같은 이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늘 평안한 사람들을 이렇게 추종하게 되거든요. 편안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평온!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뵐 때마다 저분의 평온함에 반만 미쳤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마음이 막 계속 이렇게 요동치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간다. 막 이렇게 이게 되거든요. 근데 공보살님이 약간 저에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의 어떤 그 속사정, 그 과거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그런데도 그 평온함이 겉으로 뿜어져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음.
주변 분들도 공보살님 좋아하시죠? 일단은 옆에 있으면 맛있는 게 나옵니다. 티적인 대답이십니다. 예,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안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음. 맛있는 걸 뚝딱뚝딱 해내시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찰 음식들 중에서 특히나 만족하셨던 음식 있으세요? 직접 만들어 보셨을 때, 아니면 사찰에 가서 드셔보셨을 때. 저는 일단은 또 오래전에 법주사에서 이제 템플스테이를 네.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템플스테이에서 이제 설날에 음. 떡만둣국, 떡만둣국이요? 채식 떡만둣국 아, 먹을 때 만두 참 맛있게 먹어요. 만두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맛있어요. 고기가 안 들어갔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맛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만드실까요? 글쎄요, 어쩌면은 그냥 심플하기 때문에 그냥 재료 본연의 맛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 그래서 오히려 약간 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어쩌면. 저는 요즘에 점점 입맛이 되게 자극적이 되어가고, 가끔은 일부러 간을 안 한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게 좀 사람이 그 입맛이나 아니면 적응력이 참 대단한 게, 하루 이틀만 그렇게 먹어도 간이 된 걸 먹으면, 그렇죠. 그쵸. 굉장히 짜거나 네. 굉장히 달거나. 예. 그래서 이게 약간 디톡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이 안 된 음식, 간이 슴슴한 음식, 혹은 고기가 없는 음식, 과연 사찰 음식이 맛있을까 하면서 보지만 늘 마음을 빼앗긴다. 아, 나도 이거 먹고 싶다 하면서 맨날 침 흘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만드시게 된 계기,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에서 절밥을 하시게 된, 그러니까 사찰 음식을 소재로 하시게 된 이유는 얼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20년 전부터 그냥 인터넷으로 사찰 음식 만드는 방법을 그냥 찾아보곤 했다라고 하셨는데, 관심이 가게 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그 시기에 이제 채식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도 있었고, 네네네. 이것저것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외국에는 이제 채식에 관련된 이제 레시피라던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쵸. 그리고 이제 슈퍼마켓만 가도 굉장히 채식과 맞아요. 관련된 것들이 그야말로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 물론 기본 반찬들이 이제 다 채식이기는 하지만 채식과 관련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그나마 가장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거나 레시피가 되어 있는 게 사찰 음식이다 싶어서 그 인사동 조계사 쪽에 이제 채식 관련 이제 원데이 클래스도 이제 몇 번 간 적이 있었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접하게 되고 관심을 조금 가졌어요. 와, 멋있으세요. 이게 주변에 없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그냥 생각만으로 멈출 수도 있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찾아보셨네요. 그러게요. 뭔가 꽂히시면 되게 적극적으로 확 해버리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가끔은 그러세요. 예. 평소에는 아무 생각 평소에 없으시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아무 생각이 없으시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러면 이거 진짜 미리 준비한 질문 아닌데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저는 생각을 안 하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하지 마. 그만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주로 인풋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뉴스를 본다거나 네네. 이제 그러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예. 그냥 계속 인풋만 되는 상태. 이제 그러면은 그것들이 쌓이고 있다가 언젠가 이제 필요할 때 아웃풋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뭔가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인풋을 하고 계신 상태셨군요. 인풋이지만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인풋만 되는 상태. 저기에 사람이 앉았구나. 그렇죠.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렇죠. 현상만 인풋을 예. 계속 하고 계시는군요. 이게 감정의 문제구나. 감정을 너무 모든 거에 쏟네요, 제가. 어머, 낙엽이 떨어지는 것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 F.
가을인가 봐. 온도가 떨어져서 저 나뭇잎은 살기 위해서 나무가 살기 위해서 이제 수분을 공급을 중단하고 그로 인하여 나뭇잎은 말라서 떨어지고. 와, 진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셨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이거 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생물학과 나오셨잖아요. 예. 이과시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천성적인 이과신 건가요? 저는 제가 이과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아, 없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과를 가게 된 것도 친구가 이과를 가니까 그냥 따라서 이과를 갔고, 생물학과를 간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적당한 성적에 맞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고, 오. 예.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특별히 생물학을 많이 공부했다기보다는 다른 쪽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그렇습니다. 아, 천성 이과는 아니시고 그냥 T일 예. 뿐이다. 예. 현상을 관찰하는 걸 음. 즐긴다. 네. 그 인풋이 언젠가는 작품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 네, 이게 예, 노하우네요. 그렇죠. 네. 인풋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 저처럼 너무 모든 하나하나의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해서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뭔가 그냥 진짜 현상,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차곡차곡. 아주 좋은 노하우였어요. 저도 그렇게 평온함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꿀팁. 갑자기 꿀팁이 방출이 됐고요. 그 전에 그 단편 웹툰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네. 예. 그런 과정에서 빵 굽는 고양이라는 작품도 음. 있었고, 그런 작품들과 또 연관을 시켜보면 음식에 대한 애착이라던가, 그러니까 음식을 즐기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만드시는 걸 즐기시나 아니면 드시는 걸 즐기시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 장편이라기보다는 어떤 옴니버스형 장편이잖아요. 네, 이제 빵 매 굽는 고양이가 회차마다 이제 새와 음식 가는 한 길이랑. 가지씩들이 이제 그쵸. 등장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약간 단편 같은 장편의 아, 느낌에서 이제 옴니버스 스타일을 고수하기에는 음식 관련 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진짜 T적인 사고시네요. 그렇군요. 장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걸 하나로 쭉 이어져 가는 건 좀 힘들고 뭔가 옴니버스 스타일로 뭔가 한 회차별로 뭔가가 딱딱딱딱 나오긴 해야 되는데 음식이 제격이다. 저 약간 예상치 못한 답변이라 되게 네 지금 망치를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이게 음식을 즐기신다고 생각했어요. 만드시는 걸 즐기시던지.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예, 대부분의 음식 만화는 다 옴니버스형이죠.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봐요.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구나를 받아들이고, 음. 네.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감정을 넣지 않고, 그러면 내가 이걸 만들 때 뭘 해야겠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그렇게 해서 음식 만화를 만드시게 된 거였군요. 와, 너무 신기해요. 와, 저 같은 F는 온갖 거에 정말 다 의미 부여를 한답니다. 대신에 F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음. 만화가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있겠죠. 있죠. 그러니까 F들이 만드시는 또 만화의 묘미가 있겠죠. 그렇죠. 혹은 아니면 같은 음식 만화를 만들더라도 그냥 접근 방식이 좀 다를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렇죠? 만들게 되는 어떤 과정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렇게 만드셨군요. 너무 궁금했는데. 그리고요, 저 이거 세워가는 게 읽으면서 진짜 무릎을 탁 치고 머리를 탁 친 게 있었는데, 여러분, 세화 가는 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 등장하는 세화라는 주인공이 세화사, 아픔이 있는 마음을 세화사에 가면서 조금씩 치유해 가는 과정인데요. 절에 가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108화로 끝나더라고요. 예. 와, 정말 무릎을 탁 치고 머리를 탁 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언어의 마술사 세화가 세화사를 가는 길에 108화로 108배 하듯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셨는가? 이거 의도된 건가요? 맨 처음에 지원 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15화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네. 갔기 때문에 시즌 1을 보시면은 세화
중심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네, 다 네. 나오고 맞아요. 이제 그 다음에 봄이? 이게 이제 정식으로 런칭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조금 길게 간다라는 이제 계획은 있었는데 100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처음엔 50회는 갈 수 있으려나 같은 느낌으로 예,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구상을 하다 보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다시 봄으로 가면 이제 대략 맞겠다 싶은 순환으로. 예, 네. 느낌으로 이제 구성을 다시 이제 하게 되었고 시즌 그래서 겨울편 끝나고 네. 이제 잠시 한 3, 4개월 정도 이제 쉬는 텀에 이제 다시 시작하기 전에 다시 봄편으로 돌아오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이렇게 회차를 한번 대략 찝어봤더니 한 100, 한 2, 3화 정도 나오려나 싶었더니 아 그럼 이왕이면은 108화로 해볼까 하고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108화로 했더니 하필이면은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끝나더라. 108화가 올라가더라 싶은 계산이 되더라고요. 웬일이에요. 이거 이렇게 딱 맞추려고 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와. 되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 와, 기운이 좋으네요. 네, 너무, 저는 그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108호로 끝났어. 아니, 이분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예. 부처님 오신 날. 예, 마지막 화가 이제 올라갔어요. 최고십니다.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야, 진짜. 여러분, 이쯤에서 박수 치셔야 돼요. 아, 근데 저 작가님의 MBTI를 알 것 같아요. TP신가요? I와 T는 확실한데 나머지는 아, 그래요? 왔다 갔다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계획이 틀어졌을 때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니 피해요. 그런 거지. 우겨본다. 비전문가가 우겨본다. 네. 계획이 틀어진다? 아무 생각이 없다. 저는 J인데 계획을 잘 못 지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 난 P인가 봐요. 그랬더니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T와 P를 가르는 기준은 P도 계획이 있다. 근데 P는 계획이 어그러져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넘기는데 J는 계획이 틀어졌을 때 자책을 엄청 한대요. 네. 그거를 못 견디는 게 J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 J 맞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잠깐 잡담이었습니다. 네, 이 전문가의 MBTI 잡담. 네, 그래서 108화로 끝나는 그 회차를 보고 저 이외에 다른 분도 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네, 그래서 엄청 저도 박수를 치면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분은 다 계획적이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워가는 길을 만드시면서요. 가장 많이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고 사찰 음식에 대해서는 배우기도 하고 해서 조금은 안다고 해도 네. 불교 교리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많이 신경이 쓰였죠. 내가 혹시 모르는 종교를 예, 모른 채로 얘기하는 건 예, 아닐까? 뭐 이런.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러 더 이제 사찰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일반인 입장에서 세화사에 가는 느낌으로 진행했어요. 근데 저는 가끔씩 그 스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와 진짜 많이 막 힐링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현실의 이런 구어체는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네. 진짜 스님이 하실 법한 그 대사 말인데, 그 대사들이 너무, 저는 그래서 당연히 불교 신자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불교 어떤 경전의 말씀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보면은 또 나와요. 유튜브건 뭐 이제 인터넷상이건 이제 불경과 관련해서 이제 교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풀어 놓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도움을 많이
네. 와, 그러면 왜 그 지망생들이 항상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도 많이 학생들한테 들으시겠지만, 저는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취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랄지. 이런 고민 들으실 때 그러면 어떻게 조언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유튜브를 찾아보고, 예, 구글을 음. 활용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그래도 조금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을 그래도 이제 사전에 이제 미리 미팅을 해보거나, 이제 저도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막막했을 때는 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과 이제 불교 쪽에 이제 깊이 계신 분들과 네네네.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이제 가닥을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전문가의 도움은 필요하다. 예, 근데 그때그때마다 분명히 유튜브나 구글에서도 예, 찾아보면 얻을 수 있는 게 예,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불안하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예, 네. 그리고 연재할 때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건 얻을 수 있기는 하다. 예, 네. 이것도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예. 뭔가 모르는 분야를 그래서 두려워하고 접근하고 싶지 않나 하는 그런 창작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정면 승부하여 깊이 예.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라. 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세워가는 길이 원래는 15화를 예상하셨고 그러다가 장편 정식 연재를 카카오 웹툰에서 해야 되니까 예. 캐릭터를 추가할 필요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점차 사찰 음식을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구축을 이렇게 구성을 하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된 캐릭터가 있다 할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뭐 이런 부분도 있으세요? 캐릭터라기보다 여름편에서는 원래는 음식 종류가 좀 더 이제 재료가 다양했어요. 여름이 제일 어쨌거나 사철 음식의 가장 기본이 제철 그쵸, 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름이 제일 음식이 다양할 시기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름편에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가지와 관련된 음식이 한 서너 개 정도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 차라리 그냥 가지로 밀어버릴까 싶은 생각 이제 계획이 생겼고 그래서 여름편에서 가지만 나왔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근데 저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먹게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그렇죠. 가지잖아요. 맛있죠. 맛있어요. 예. 진짜 어릴 때 왜 안 먹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지가 맛있어요. 예. 저 그래서 그 편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뭔가, 그치, 가지 맛있지.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랬네. 지금 저는 그걸 따져보지 않고 그냥 쭉 읽었거든요. 여름편에는 가지만 나왔다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그냥 느낀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쭉 흐르면서 봤기 때문에, 가지만 나와도 괜찮겠다. 평소에 가지 음식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어떻게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 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기름 조금 넣고 볶기만 해도 맛있어요. 진짜요? 예. 깨끗이 씻어서 잘라서. 그냥 적당히 잘라서 기름 조금 넣고 살짝 볶아서 간장 조금 넣고 진짜요? 그렇게 먹어봐야겠다. 맛있을 예. 것 같아요. 하고 가지밥 그냥 가지밥. 예. 맛있겠다. 예. 밥할 때 가지 넣는 거죠? 예. 그렇거나 아니면 찬밥 위에 그냥 가지 올려서 전자레인지 기만 해도 괜찮아요. 생 가지를 예. 찬밥에다가 예. 올려서 전자레인지. 원래 가지를 날로도 먹어도 되거든요. 진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익어도 괜찮아요. 먹어봐야겠어요. 예. 좋은 팁이었습니다. 저 음식 만드는 거 진짜 귀찮아하는 타입이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한 그릇 안으로 해결하지? 그런데 가지 되게 좋으네요. 예. 이거 꼭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인상 깊은 댓글 또 있으세요? 그거를 찾아온다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분이 네네. 이제 남겨주신 댓글이었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있긴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략 또한 기억을 못합니다. 진짜요? 대략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니까 그게 불교 용어랑 이제 빗대서 그
회차편에 나왔던 불교 용어를 음. 활용한 댓글이었는데 어. 다음 회차를 이제 다음 회차를 보고 싶은데 이제 보지 못하는 마음이 이제 아, 그 이고 불교 용어이고. 예,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오. 댓글이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와, 대단하시다. 뭔가 그 불교의 음. 바이브가 있으신 예, 분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상 깊으셨군요. 예. 저도 가끔씩 댓글을 보는데요. 그 세워가는 길의 댓글은 그런 댓글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 작품 옛날부터 많이 봐왔는데 예. 계속 보게 돼서 좋다. 그리고 또 지금 되게 마음이 힘든데 이렇게 힐링되는 웹툰을 오랫동안 보고 싶다. 이런 댓글들도 꽤 많이 눈에 띄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댓글을 보셔도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만 넘기시진 않으시죠? 이런 분이 계시구나. 대문자 T시다. 와, 진짜 우리 스쿨에 다 T신가 봐. 그렇죠, 대부분. 네, 대부분 그러세요. 그래서 예. 제가 엄청 T는 사람 같아요. 사실은 F인 척하는 T 아닐까요? 저요? 예. 저도 T 같나요? 어떻게 보면 제가 T 같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요. 아니면 사회화된 T. 진짜요? 아닐까? 오, 그럴 수도. 내가 T라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예.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의해서 F처럼 행동해야 하는 어, T일지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영혼이 빠질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나 이거 제 주변에다 알려야 되겠어요. 저를 F라고 확신하시는 분들께 알려야겠어요. 내가 가끔 영혼이 빠지는 이유는 사회화로 F를 익혀서 이럴 수도 있다는 그렇죠. 분석이 나왔다. 예. 네, 여러분 저 T네요. 사회화된 맞습니다. T네요. 그러면 이것도 딴 얘긴데요. 제가 느끼기에 양세준 작가님이 진짜 사회화된 T 같거든요. 근데 저는 양세준 작가님 가끔 반응을 이해 못할 때가 있고 양세준 작가님도 제 반응을 이해 못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반응을 이해 못하는 건 T와 F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차이. 인간적인 차이? 인간적인 차이다. 이거 같은 종족이다. 저 MBTI 검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아, 그리고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상을 받으실 거로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생각. 진짜요? 예. 정말요? 예. 어떻게 예상을 못 하시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상이 아직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진짜요? 예. 옛날에 한번 받으셨잖아요. 예. 아, 근데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니. 그런 느낌? 예. 와, 진짜 이렇게 초연하신 분이어야 상을 받으실 수 있나 봐요. 근데, 아무 네. 생각이 없어서. 근데 기쁘셨죠? 예. 받게 돼서 매우 기뻤죠. 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네, 기억입니다. 팬으로서도 너무 자랑스럽고, 이 심사를 하셨던 분께 엿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되게 젊으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되게 속도가 빠른 시대에 진짜 이런 느리게 가는, 그리고 지금껏 계속 90년대부터 작품을 해오신 그런 어떤 의미에서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굉장히 그렇군요. 사실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을 인풋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행본 기다리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요. 단행본은 언제 나올 예정인가요? 이제 내일 모레 종강하면은 그때부터 단행본 작업 들어갑니다. 예.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방학 동안 일단 시즌 1편 음. 이제
단행본 작업 들어갈 예정이고요. 예. 그럼 이제 1권씩 한 권씩 한 권씩 예. 나오는 거죠. 예. 너무 기대돼요. 이게 저번에도 알라디너 TV 방송을 했는데 오늘의 우리만화상 수상작을 쭉 리뷰를 하는 와중에 가장 출판 만화로 나오길 고대하는 그런 수상작이 아닐까라고 다들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안 나온 거에 너무 안타까워하셨는데 이제부터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작가님의 작품을 90년대부터 봐왔으니까요. 지금 저희 학생들이 90년대라고 하면 너무 까마득하잖아요. 네,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점인데 그때 저는 작가님의 만화를 봤었고 작가님은 그때 이미 만화가셨고 와 이게 정말 세월이 참 정말 빨리 흘러간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 만화를 보고 자란 사람들이 빵 굽는 고양이 그리고 새와 가는 길을 봤을 때 그런 감흥은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때 나의 마음을 흔들었던 나의 10대 시절을 흔들었던 이 작품을 만드셨던 작가님이 아직도 내가 만화를 볼 때 그래서 스마트폰을 켰을 때 만화를 그려주신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낯선 형식으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렇게 낯설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음, 사실 웹툰이 이제 초창기 웹툰하고 또 지금 웹툰은 또 느낌이 또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네. 초창기 웹툰은 어떻게 보면 출판 만화랑 거의 흡사한 느낌적인 느낌이었고 다만 이제 페이지 형태가 아니라 출판 만화를 스크롤 형태로 봤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컴퓨터를 보는 네네네네. 느낌이었고 지금 이제 스마트 이렇게 세로 폰으로 보게 스크롤 되는 예, 예. 완전히 이제 달라져서 사실 음. 웹툰도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또 굉장히 달라져서 맞아요. 저는 이제 처음 시작 시기에 일단 빵 굽는 고양이를 한 차례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넘어오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만화 언어는 그래도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낯선 매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럼 원래 출판 형식으로 연출하시던 거에서 그냥 칸을 떼어서 세로로 잘 읽히나? 예, 하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출판하고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독자들이 보는 속도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다른 웹툰들을 보거나 내 웹툰을 볼 때 이제 그 간극 같은 거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연구하고 예 그래서 적응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독자들이 출판 만화에서 한 컷 한 컷씩 이렇게 보는 그 눈을 이동하는 그 속도와 예. 이 스크롤을 올리면서 그 다음 컷을 보는 그 속도의 간극을 좀 줄이고 싶다. 근데 이게 예전 웹툰은 사실 그 컷과 컷 사이의 간격이 되게 가까운 편이었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네.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마우스도 좋은 마우스도 아니고 띠그띠그 그쵸. 끼르륵 하면서 한 칸 내리려면 되게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되게 느리게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휙휙 맞아요. 올라가는. 그쵸. 요즘에는 모바일로 휙휙 넘기니까요. 그렇죠. 한 손가락으로. 예. 근데 요즘 또 아주 어린 독자들은 이것도 예. 넘기는 거를 귀찮아한대요. 그러게요. 그냥 자동 재생 같은 네네. 느낌으로. 진짜 세월이 정말 따라가기가 네, 정말 진짜 획하다 바뀐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이게 천천히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서 계속 작업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실 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변화의 순간에 단편이라도 연재를 하셨고, 그리고 또 빵 굽는 고양이도 연재를 좀 지속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작품도 이제 계속 봐왔고 학생들 이제 작품에 대한 피드백도 이제 계속 해왔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안 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또 읽어 오셨으니까 그 감각이 계속 유지가 되시는 예.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때에 맞춰서 계속 꾸준히만 읽고 있어도 음. 어느 정도의 그 연출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너무 뭐 가까운데? 여기에서는 한 컷이 더 필요하겠는데? 이런 감각은 읽으면서도 체득이 되는 것 음. 같습니다.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 일을 계속 꽤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일을 하는 것, 이 교직에 있으신 것과 작가 일을 병행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나, 그러니까 신경을 쓰시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예. 네, 이게 힘드시진 않으세요? 어, 일단 그래도 세워가는 길을 이제 다시 할 수 있었던 게 운이 좋았던 게, 그 전에 빵 굽는 고양이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은, 이제 16화, 음. 빵 굽는 고양이는 10화였나? 예, 네. 어쨌든 짧았기 때문에 방학 동안 세이브를 다 쌓고 그냥 한꺼번에 완성하고 끝냈고, 그 다음에 혜성 같은 소년도 방학 동안 다 완료하고 끝냈고 네. 그랬는데, 이번 세워가는 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였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비대면 맞아요. 수업이기도 했고, 예, 음. 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대외 활동이 그때는 없었죠. 어려워졌으니까 예. 모든 약속이 취소되고 사람들이 집에만 갇혀 있는 그렇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예. 비대면 수업에 에너지를 많이 쏟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외 활동이 금지가 되니까 사실 진짜 그렇죠. 시간이 많이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 이야기를 만드실 수 있었던 거군요. 예, 그렇죠. 진짜 위기가 기회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교육과 작가 생활을 계속 교직과 작가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건 되게 보람되고 할만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역시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단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아서 어쨌든 학기 중에는 많은 거를 진행하기가 힘들고 최대한 방학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지만, 대신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다기보다 어쨌거나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학생들도 성장할 수 있고 저도 성장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또한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만화라는 게 만화 언어를 얼마만큼 익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이제 학생들에게 그냥 외국어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콘티 같은 거 짤 때 네. 이제 그럴 때 영어 아무리 오래 해봤자 직접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제 콘티도 짜고 연습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콘티 짜는 것도 편해지고 쉬워지는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만화 언어에 대해서 계속 습득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쓸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좋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학생들을 보는 것도 좋기도 하고. 보람 되시는 것들을 예. 많이 느끼시는군요.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동의되는 부분이 너무 큰 게, 이게 약간 관용어 같잖아요.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성장하는 것 같다라는 그 말이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마치 관용어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런 느낌을 그렇죠. 진짜 많이 받는 게, 그러니까 이 지금 20대의 학생들,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말들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화하는 것들을 정말 이 직업만큼 이렇게 잘 캐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늘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뭔가를 말도 뉘앙스를 좀 바꿔야 되고 사례도 바꿔야 되고 그렇죠. 보는 거 있으면 따라서 또 보다가 또 이게 이런 의미가 있네 라면서 또 느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 친구들만 성장할 수 있게 내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성장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작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20대의 학생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이제 20대의 생각들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도움이 돼요. 네.
여러모로, 네, 되게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항상 이 바쁘신 기간에 어떻게 이걸 다 그리시고, 이렇게 다 완성을 하시고, 연재까지 하실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늘 존경의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코로나 기간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다라고 오히려 예.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 현실의 사람 같으세요. 뭔가 초월적인 존재라고 여겨졌는데, 현실 사람이 맞으셔. 네. 어려움 속에서도 만드는 게 찐이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 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거는요.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항상 뭔가 인풋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인풋을 하는 와중에,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어 라고 떠오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세워가는 게 만드실 때처럼, 이거 하실래요? 이거 하실래요? 제안이 왔을 때 그냥 탁 떠오르시는 건가요? 주로는 이제 인풋이 있으면 이제 머릿속에 한 열 몇 개가 이제 음. 학생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스토리에 네. 관련돼서는 스토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씨앗이 있어야 되고 음, 그 씨앗을 심어둬야 된다. 씨앗이 어떤 씨앗은 되게 잘 자라지만 어떤 씨앗은 막 몇백 년 만에 이제 싹을 틔울 수도 있고 영원히 싹을 못 틔우는 씨앗도 있어요. 네. 내가 봤을 땐 이거 스토리거리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가 보이지 않는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네, 건 네. 그냥 씨앗만 있을 뿐 씨앗이 달아되지 않는 예,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대에 틔울 수 있는 씨앗이 있고 40대에 틔울 수 있는 씨앗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머릿속 여기저기에 씨앗이 있다가 이게 필요해요라고 제안이 왔을 때 화분 중에 하나 중에 어떤 화분이 꺼내기에 좋을까 해서 얘도 물 줘보고 물 줘보고 물 줘보고 했을 때 얘 조금 클 수 있겠네 싶으면은 좀 더 물 주고 비료 주고 주변에 하다가 가지치기 조금 해보고 하니까 좀 키울 수 있겠는 걸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꺼집어낸다라는 느낌? 네. 이것도 뭔가 체계적인 사고를 통한 어떤, 되게 설득이 됐고요. 씨앗은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씨앗인 것 같은데? 라고 심어둔 것 중에서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예,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영감이 떠오르는 걸 예.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는 예. 것이잖아요. 예. 이것도 되게 의미 있고 여러분이 받아 적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씨앗을 내가 20대에는 정말 좋다고 생각했지만 40대가 돼서 그거를 그리려고 했을 적에 저거는 내가 키울 수 없는 씨앗이다 싶은 것들도 있고 그런 거죠. 꽤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때 못 키웠더니 이제는 못 예. 쓰겠구나. 그렇죠.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그다지. 그다지. 예. 하긴 네. 지금은 또 지금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씨앗이 그쵸,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때도 저는 작가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작업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셨을 것도 같고, 네, 지금도 충분히 또 좋은 작품들을 만드시고 계시니까요. 그러면요, 물 주는 방법이 또 있어요? 물 주는 방법. 물 주고 가꾸고 키우는 방법이요. 일단은 인풋이 많아야 돼요. 계속 예. 인풋 얘기를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뭐 유튜브든 기사든 드라마든 영화든 혹은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보면서 그냥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깊이 있게 그 현상을 관찰하는 거? 그 학생들 중에서 그 작가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이야기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고 만들고 싶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씨앗조차 발굴해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조언하세요? 그래도 일단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없는데 만화가를 선택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분명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있었는데 예, 지금 여기 와 보니까 갑자기
씨앗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예쁜 화분을 꽃들. 만드는가, 꽃도 아니고 음. 화분을 어떻게 꾸미는가만 아. 이제 신경 쓰는 단계가 갑자기 이제 찾아오는 경우도 아, 생겨요. 너무 재밌어요. 화분이라고 표현을 예. 하시는 게. 음. 그러니까 꽃이 아니지. 꽃이 아직 피울 단계가 예. 아닌데 뭔가 화려하게 보여야 되니까 화분을 꾸미는 예.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너무 화려한 그것들을 보면 화분을 보면서 예, 나는 저렇게 화분 못해 하고서 저는 이제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조금씩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주 사소한 것 등굣길에 있었던 이야기 혹은 지난주 뭐 자취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네. 라던가 혹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얘기를 건지다 보면은 틀림없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제가 너무 깔깔대고 웃은 것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웃은 게 아니라 화분이란 표현이 너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딱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씨앗을 키우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이게 틀지 안 틀지 그 흙 밑에 있는 씨앗이 어떻게 잘 크는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화분을 가꾼다. 화분을 어떻게 화려하게 할까. 아, 이거 너무 정말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어, 원래 왜 만들고 싶어 했는지, 원래 뭐가 목적이었는지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초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왜 그거를, 이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 했는지, 그거를 가끔 너무 힘들고 바쁘고 이럴 때면 잊어버리는데, 사실 거기 안에 계속 이걸 유지시킬 답도 있고, 말씀하신,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거기에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화분을 잘 꾸미는 것도 재능이에요. 예, 화분을 정말 잘 꾸미고 정말 아티스틱하게 잘 꾸미고 잘 만드는 친구들도 물론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런 친구들은 화분을 잘 만드시면 돼요. 화분을 잘 만드는 예.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게 또 도자기를 의미가 굽는 없는 거죠. 일이 아니다. 그쵸, 그쵸. 화분에서, 그러니까 저도 화초에 가끔 관심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화초를 그래서 뭐 사볼까 하고 쇼핑을 할 때 화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합니다. 매우 네, 중요해요. 네, 매우 중요해요. 네. 이게 똑같은 화분 같지만 화분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때는 그 화분이 어떤 색이고 이게 토기인지 그렇죠. 네, 뭐 도자기인지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화분을 만드는 것도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은 의미인데 만약에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우선 화분은 조금 관심을 뒤로 미루고 예. 씨앗을 발화시키는 그 예. 연습을 우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예. 네. 그리고 어떨 때는 금방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음. 발화될 씨앗도 있습니다. 강낭콩처럼 무럭무럭. 그렇죠. 네네. 햇빛만 조금 주면. 예, 네. 그렇죠. 네.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뭔가 연습 방법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팁도 말씀을 해주셨고, 인풋 하셨는데, 그게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평온한 상태, 그냥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 상태는 그게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다라고 하셨지만 그게 인풋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 상황을 그냥 계속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신가 봐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이제 원고하다 보면은 이제 나오는 대사라든가 네. 어서 많이 보던 대사인데 어서 많이 듣던 대사인데 싶으면은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누군가와 했던 대화라던가 이제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네. 이게 그럼요.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꾸 질문이 추가돼서 죄송한데요. 이게 그런 습관이요. 작가가 되시면서 체화되신 걸까요? 아니면 원래 뭔가를 잘 인풋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문 읽는 거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 신문을 4개를 봤거든요. 네, 그때부터. 네. 그때는 조간신문, 석간신문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조간신문 2개 보고 석간신문 아버지가 2개를 보셨는데 그때는 사실 신문이 다 한문임에도 불구하고 예 어떻게든 한문을 익혀서 옥편을 찾아가면서 신문들을 읽었어요. 와. 그래서 신문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삶에 대한 그런 갈구가 늘 있으셨나 봐요. 그냥 활자 중독? 활자 중독. 예. 저 이것도 뭔가 자꾸 떠오르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을 그리신 작가님이 계셨어요. 그분 되게 젊은 작가님이신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작품을 만드셨을까? 이러니까 막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분을 만날 기회가 생겨서 작가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작품 만드셨어요? 저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작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젊으신 나이에 막 이러면서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제가 사실은 콘텐츠 중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이 계속 드라마를 보시거나 계속 뭔가를 보신대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이야기를 만들 때 은연중에 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나 그런 콘텐츠라기보다는 그쵸? 사실과 응. 실제 응. 이야기들을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신문을 보셨다는 게 이 티도 학습이 되셨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써 있잖아요. 정말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 논리적으로 말하고 뭐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게 스토리를 만들 때 되게 유용하다고 저는 요즘에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게 1막, 2막, 3막을 그 스토리를 만들 때 구성하듯이 저도 글을 쓸 때 그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얘 논리 전개가 합당한가, 이 글에서의 그 개연성이 이게 근거가 충분한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체화되셨나 보네요. 예, 그런 것 아, 네, 여러분. 음. 이 논리 정연한 어떤 글을 읽는 것이, 그리고 그런 걸 써보는 것이 정말 의미 없는 일이 절대 아니다. 네. 이건 진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뭐든지 인풋. 예. 내가 그렇게 그걸, 인풋을 통해서 그 중에 어떤 거는 씨앗이 되고 예, 어떤 것은 그 씨앗의 이제 양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취향이 아닌 것일지라도 그렇죠. 인풋. 예. 뭔가 재밌는 거 하나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선은 인풋. 예. 이게 중요하단 말씀이시죠.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가져가시죠. 세워가는 길에 어떤 창작 노하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좀 오그라들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정말 오랫동안 만화를 그려 오셨잖아요. 살아오신 날의 절반 이상을 만화를 그리신 거죠.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만화를 그렸던 기억이라 진짜요? 거의 전생애를 내가 국민학교 때도 스토리 있는 만화를 그렸어요. 스토리 있는 만화를 이제 그때 뭐라고 해야 되지? 갱지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예, 좀 누런 종에다가 질 안 좋은 종이. 예, 거기에다 정말 예, 만화 이야기가 있는 만화를 그렸었던 기억이 나요. 활자 중독이 그림 중독? 예. 만화 많이 봤어요. 네. 이 얘기 안 했는데요. 만화방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한 건 아니고 네네네네. 이모가 만화. 네. 하셔서. 맞아. 이모님께서 예. 이모 만화방을 하셔서 만화도 중학교 많이 때 보셨다고. 거기서 알바를 했어요. 일부러 가서 알바를 해서 하루 종일 거기 살면서 그 당시에 나왔던 성인물은 봐선 안 되는데 성인물까지도 모든 만화책을 섭렵했었습니다. 그 인풋을 되게 좋아하신 분이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천국이었겠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가서 밤늦게까지. 그리고 계속 그 대본서는 만화가 바뀌니까. 그렇죠. 네. 계속 새로운 게 인풋. 만화가가 되실 수밖에 없었네요. 그럴지도. 예. 그러면 이렇게 온 전생애를 만화와 함께 살아오셨는데 그럼 한혜원 작가님께 만화는 어떤 의미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만화는 만화, 나는 나. 예. 진짜요? 예. 만화, 만화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너무
어린 시절부터 그냥 만화를 계속 그려왔고, 만화를 읽어왔고, 만화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덤덤한 사이일까요? 너무 가까워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저는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생에 걸쳐서 만화와 함께였으니까 오히려 내 인생 자체가 만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거리가 명확하네요. 나는 나고, 네. 만화는 만화고, 네. 내가 그냥 그 일을 했을 뿐이고, 네. 덤덤해서 오랫동안 좋은 사이를 유지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쩌면 그럴지도. 뜨겁지 않아서 오히려 예. 오랫동안 유지되는 관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만화와 유지하고 계시는 한혜연 작가님은 별 생각이 없다. 만화는 만화고 나는 나고, 내가 그냥 어느 순간 만화를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고, 예. 하지만 늘 함께 했다. 음. 반려묘 같은 그런 존재?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반려묘는 반려묘고, 만화는 만화고, 예. 또 학생들은 음. 학생이고, 교육은 교육은 나는 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사실만을 굉장히 적시하시고 되게 사실 관계를 좋아하시는 그 한혜연 작가님의 새로운 모습을 저는 또 봐서 너무 즐거웠어요. 뭔가 되게 저는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는 의미주의자 같고 아, 작가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사실은 이런 거야. 자꾸 계속 캄다운 시키시는 그런 어떤 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뜻깊고요. 너무너무 즐겁고 항상 그 존경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그 마음이 다 한꺼번에 표출되고 전달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도 재미의 이유에 나오신 소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재미의 이유 늘 재밌게 보고 있고요. 아, 진짜요? 예. 뭔가 작업할 때 틀어놓고 있게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향세준 교수님과 양혜림 교수님과 이제 보면서 저 셋이 어떻게 저렇게 티키타카가 잘 맞는 것일까?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가 하염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를 너무나 놀랍게 쳐다볼 때가 많고요. 네. 예. 어쨌거나 그 한 꼭지로 제가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모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진짜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예. 다음 작품 또 코로나 같은 시국이 아니더라도 네,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저는 세화가는 길에 한혜연 작가님과 함께 세화가는 길을 어떻게 만드시게 됐는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만화를 같이 계속해서 작업을 해오시면서 또 교육도 같이 해오시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영광적인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에다가 많이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재미의 유의 홍난지였고요. 한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